티셔츠도 있고 키링도 있는데요. 현금도 이렇게 살짝. 제이야 인사드리자. 안녕하세요. 지금 막으시고 계신데 무거워요, 무거워. 남자 넣는 거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화제의 성관이 투개표 절차 시연회 2030이 파헤치다 행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든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반갑습니다. 황교안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마이크를 쓰면 안 된다고 하는 이상한 법이 있어서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시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연회가 열릴 때마다 선관위의 비리와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이 너무나 간단한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쏟아지는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저기서 전시회도 하고 설명도 쭉 해 왔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유심을 해킹당한 SKT 본사 앞에 가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선거 통계 시스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사전투표 잠정 중단 긴급 명령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말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데도 아직도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바보들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폭로를 음모론자라고 말하는 정말 음모론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앞장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깨어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혁신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이어집니다. 오늘 세상이 바뀌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큰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선 후보가 아니라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저희들이 5년 6년 동안 횟수로 6년 동안 싸워왔는데 저의 소원이 뭐였냐 하면 여러분들을 만나보는 거였어요. 길거리에서라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쳐다보고라도 좀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 4년 동안 어디서 시위를 했냐 하면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했습니다. 거기를 찾아간 이유는 젊은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나오셨던 분들은 허리가 뭐 거의 90도로 꺾인 80대, 70대 이런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60년 전에 10대, 20대로 부정선거에 맞서서 싸우던 그런 분들이 다시 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지만 가슴도 아팠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전벽해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시연회 이런 것을 주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서울대에서 이게 열린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었으니 이제 됐어요. 저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젊은이들이 깨어났다 그러면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 60대, 뭐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딱 그 바통 넘겨주고 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면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을 아는데 틀린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서진 학생이 여기 계신데 서울대에서 시국선언을 할 때 제가 봤어요. 그걸 봤는데 추운데 얼굴은 빨개져가지고 손도 빨개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옆에 있는 친구 막 비벼주고 이러는 속에서 아주 그 긴 원고를 발표했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5년, 6년 동안 우리 함께 싸워온 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걸 정말로 느꼈습니다. 아니 거기에 선관에서 있었던 일들, 다음에 증거들, 다음에 대법원의 잘못된 것들 이걸 하나하나 한마디도 토시 하나도 틀리는 게 없이 얘기하는 걸 보고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부정선거를 여러분이 왜 지금까지 이해하고 같이 싸워주지 못했냐면 세 가지의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관문에 세 개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부정선거가 있어요. 이겁니다. 부정선거 그러면 옛날 60년 전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받아주고 그러면서 표를 매수했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선거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돼요. 다른 분들 잘 이해를 못해요. 국회의원들도 약간 이런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 생각만 하고 부정선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선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게 이렇게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천 개의 개표기가 무선 통신을 통해서 하나의 서버에 연결되는 구조였어요. 구조만 안다면은 조작하기가 쉽습니다. 후진국에서는 그게 안 되죠. 우리는 정보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그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참관인들이 있고 감시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랑 다 같이 짰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닙니다. 아니 100만 명이 있으면 뭐하고 1000만 명이 있으면 뭐예요? 해킹은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랜선은 해커들의 놀이터다. 이게 제가 아주 소시적 그 기자 때 그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세 번째 컴퓨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컴퓨터로 하니까 틀릴 리가 없어요. 2번이나 하잖아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잘할 거예요. 이러는데 컴퓨터는 장지원 박사님 말씀 잘 아시죠? garbage in, garbage out이에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는 사람들이 발명한 문명의 이익이고 충직하고 정확한 기계지만 그 기계를 돌리는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사람이 만듭니다. 이상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만든 나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충실하게 그 사기를 치는 게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가지고 이 부정선거 싸움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좌나 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파도 마찬가지고 우파도 마찬가지고 부정선거는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고 외세와 독재를 부르는 망국의 병입니다. 그를 마음속에 이제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세계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조차 대수의 법칙을 이해를 못하고 텔레비전에 앞에 나와가지고 이거는 뭐 표본 집단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수의 법칙이 뭔데 그런 말씀 하십니까? 하고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축사자는 누굴까요? 저예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학생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설하고 하다가 이제는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 영어로 이제 줄이면 YEFF여서요. 우리끼리는 예쁘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예쁘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예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는 이름 그대로 부정선거와 싸우는 파이트 하는 그런 청년들의 단체입니다. 저희는 이제 부정선거 어젠다로 뭉쳐서 싸워야만 우리가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걸 지켜볼 수 없고 중공에 넘어가는 걸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와 이렇게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치부를 공격하려면 뭘 공격해야 합니까? 부정선거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선거와 싸우는 단체이고요. 예쁘의 목표를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쁘는 부정선거에 대해 알리고 있어요. 열심히. 특히 2030 청년들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부방대에 가입해서 또 실질적으로 선거 감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대선 후보들 그리고 정당들에게도 저희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부정선거 어젠다를 확실히 내세우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의 지지를 절대 얻을 수 없다라는 걸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는 지금이야말로 부정선거에 대해 알릴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 대선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막 그 무관심층까지 설득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저희의 솔직한 마음은 그들까지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우리 예프 코리아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요. 들어가시면 정말 열심히 영상도 만들고 뭐 컨텐츠도 만들고 카드뉴스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리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를 여기 계신 정말 오랫동안 싸워오신 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헛되지 않으셨고 여러분의 싸움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게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연사분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번에 화제가 된 본인지 그리고 CCTV 문제를 이슈화시키신 장본인인 박주현 변호사님 먼저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소쿠리 투표 현행범 적발 현장에 계셔서 그 소쿠리 투표를 완전 이슈화시킨 분이거든요. 정말 이슈 메이커시죠. 그리고 다음 연사분은요, 윤용진 변호사님이신데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회에서 정말 열심히 싸우셨어요. 제가 봤는데 이제 차분해 보이시지만 굉장히 날카롭게 다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얼마나 선관위 입장에서는 트러블 메이커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선관위 입장에서는 대충 하고 일을 그냥 좀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빨리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든든한 파이터즈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분은요, 전한길 선생님이신데요. 열심히 노트를 하고 계신데요. 한번 일어나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전한길 쌤이 말씀하실 때마다 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사에 가셔서 정말 속이 뻥 뚫리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왜 민주당이 나를 고발하냐. 그래서 팩폭으로 정말 부정선거에 있어서도 일타 강사가 되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음 분은 위금숙 박사님이세요. 디지털 범죄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위금숙 박사님은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 박사십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에서도 상관인으로 투표하셔서 투표 조작 이거 의혹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시고요. 사실 문과만 있었으면은 부정선거 문제를 밝히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싸워주고 계신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시고요. 이런 분이 계셔서 너무나 든든합니다. 그 다음 분은요, 없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4월 10일 선관위 투개표 시연회를 재연을 할 거예요. 어떻게 재연을 할 거냐? 영상으로 마치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재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되돌려서 이제 시연회를 다시 할 건데 이번 시연회의 차이는 뭐냐? 제지하지 않습니다. 막지 않습니다. 발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스탑이라고 외쳐주시면 돼요. 내 연사분들은 보시다가 스탑이라고 외쳐주시면 바로 여기에서 영상을 멈춰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고 싶으신 말, 문제 제기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질문도 괜찮고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투개표 시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좀 넣은 거는 제가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민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전산과 관련한 부분이다. 저는 97년부터 정부 행정자치부하고 그다음 기획예산청에서 전자정부를 했어요.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세계 1위예요. 거의 10여 년간 1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전자정부를 평가를 안 해요. 항상 1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산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쓰는 정부24, 그 다음에 나라장터, 도로명, 세주소 뭐 이런 걸로 제가 기획해서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선거가 부정선거다 무슨 어떤 하나가 나왔다 이게 아니라 시스템이 부정선거를 하려고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저는 프로세스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A부터 Z까지 다 부정선거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다. 절차며 도구며.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 거짓하고 뻔뻔한 선관위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자신 있게 이거는 부정선거 시스템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보도록 하시죠. 지금 저희 사전투표하면은 전 사람이 본인 확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산 서버가 확인해요. 이것은 전에 썼던 거거든요. 이렇게 신분증을 집어넣으면 얘가 스캔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본인 확인하고 중앙 서버가 딱 하나예요. 시도별로 서버가 있지 않습니다. 중앙의 서버가 이 사람 유권자 맞아. 이러면은 오케이 하고 그다음에 투표지가 발급되는 거예요. 중앙 서버의 프로그래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저기 컴퓨터죠.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왔다.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어느 번호는 이거는 들어오면 패스시켜라. 이렇게 프로그램 명령하면 그냥 패스가 되는 거예요.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투표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험한 것은 사전투표는 당일투표하고 다른 거다. 전산으로 왔다 갔다 한다. 사람이 안만 있어봐야 컴퓨터가 결정해준다. 이거입니다. 그럼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다음 이렇게 통신망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앙 선거관리 통합 명부 서버, 그 선거인 명부 서버 컴퓨터가 있고요. 여기에 사전투표소 3,551개의 사전투표소가 있어요. 그 사전투표소에서 이렇게 망을 통해서 이게 구름을 있잖아요. 그 인터넷 망을 통해서 여기 방화벽을 통해서 들어간다. 여기 사전투표소에서 요 통신망은 전용망이라고 했거든요. 전용망이라고 하는 것은 라인을 다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존에 있는 망에 사설망, VPN이라고 하는 사설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설망이 안전하냐?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킹이 전혀 100%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디지털로 아마 저기 전자공학 하신 분들 물리적으로 선을 새로 까냐고 물어보니까 깐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죠. 말이 되는 선을 해야지. 그거 이거를 위해서 사전투표소하고 선관위하고 그거를 망을 공사를 깔았죠. 뭐 그게 전산을 얼마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입증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변을 웃었는데 이 부분이 진짜 그렇다면 확인을 해줘야죠. 저희가 요번에 대법원에서 소송 중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다 달라고 지금 대법관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걸 먼저 듣고 시연회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설명을 아예 해드릴게요. 이렇게 본인 확인기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신분증을 넣는데 이거는 위에서 스캔하도록,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장 찍는 거고 나중에 그 이름을 쓰도록. 지금 이게 이렇게 스캔한다고요.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아시죠? 이거는 저기 자동차 등록증 같은 거 이렇게 스캔하고, 여권도 이렇게 스캔하고, 그 다음에 제일 걱정하는 게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해서 아예 휴대폰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거는 모바일 신분증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내가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죠. 그림이잖아요. 그림. 자기 이름, 자기 얼굴만 바꾸면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게 위험 요소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고 본인 확인기도 바꿨구나 라는 의심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투표용지를 수령하면 이렇게 우무인을 찍습니다. 오른쪽 도장.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인지를 확인하는구나 도장으로, 그렇게 착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문으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 투표용지 받았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정보죠. 그냥 우리가 우무인으로 뭐 합니까? 핸드폰도 열고 자기 집 문도 열고 중요한데도 우무인 열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가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선관위가 갖고 있어요. 빅데이터를. 저 관공서에 가면 지문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안 됩니다. 10번 해야지 될 때도 있고 20번 해야지 될 때도 있는데 여기는 다 착각하시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제 인식을 하나 보다 내 지문이 맞는지. 그게 아니고 스캔만 합니다. 그래서 금방 되는 겁니다. 본인 확인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확인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 확인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이게 거짓인 거죠. 이거는 수령을 했음을 인정하는 것 뿐이거든요. 설명 그거를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걸로 본인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사기치는 거죠. 본인 확인은 서버에서 스캔해가지고 가고 그 스캔한 자료로부터 이름하고 그 주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췌를 합니다. 여기 보면 더
좀 이게 의심을 이제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이름 쓰라고 돼 있거든요. 영숙성? 이름이 영숙성. 한국 사람이 영숙성이 뭐가 하여튼 이거를 예시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것도 한국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영숙성을 그리라고 밑에다 이렇게 써줘요. 한국 사람이 자기 이름을 못 씁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냈죠. 그런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투표 관리관으로나 참관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신원하기는 이름을 호명하는지를 한번 제대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관위에 직접 가가지고 이 지문의 동일성을 기계에서 확인하느냐 안 합니다. 그럼 사후에 확인할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조신분증으로 투표를 하면은 그걸 어떻게 적발합니까? 그랬더니 선관위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웃으면서 아유 외국인이 굳이 뭐 위조해까지 해가지고 그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아이고 예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게 투표용지 발급기입니다. 여기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명부 당락이라고 하는 쪽에서 몇 부 용지가 발급되는지를 이 전산 자료만 있는 거예요. 종이 자료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발급하는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도장이 인쇄돼서 나옵니다. 워낙은 인쇄돼서 나오도록 되어 있지 않죠. 저희가 3월 23일 날 선관위가 3시간 동안 사이버 공격 받았다. 그 전에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뭐 안전하다. 우리는 뭐 엄청나게 열심히 잘. 내부망이라서 해킹에 안전하다고 했죠. 그리고 선관위 점수는 31.5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해킹 좀 아는 사람이 다 뚫리거든요. 이게 중앙선관위의 정보 시스템 구성도거든요. 선관위가 대국민 시연회에서 할 때는 3개가 아니고 2개로 딱 내가지고 설명하는데 제가 그래서 유 소장님 같이 왔어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화면을 이제 못 네, 봤죠. 네. 통합 명부 시스템이라서 선거 시스템이 있고요. 선거 시스템 접속하는 곳은 선거 전용 통신망이라고 해서 사전투표소에서 연결된다. 여기에 보안 장비, 통신 장비, 스토리지 장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전하다. 그리고 이거랑 분리돼서 망이 아예 분리돼서 업무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선거관리 시스템, 개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각종 위원회에서 접속이 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이번에 뚫린 시스템이 선거 통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국민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국민하고 유권자, 국민 유권자가 이 대국민 망을 통해서 선거 정보 통신망, 이거 인터넷 망이에요. 그래서 보안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올 수 있거든요. 여기도 보안 장비 있고 보안 장비 있고 보안 장비 있어요. 얘가 뚫렸어요. 얘는 안 뚫릴까요? 뚫릴 수 있죠. 예, 얘도 뚫릴 수 있죠. 국정원에서 투개표 결과 조작 가능하다, 해킹했다. 여기 보니까 비밀번호가 1, 2, 3, 4, 5라고 얘기했고 보안 점수 31.5점. 근데 선관위는 자평 보안 점수를 확인했더니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국정원 나 평가하지 마. 우리는 100점이야. 이렇게 100점을 내게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런 조직이다. 처음에는 저희가 막 붕괴를 했는데 이제는 붕괴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아예 작정하고 이걸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사실 제가 이거 자체 점수 100점을 부과한 부분에서 선관위를 고발을 했어요.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그 허위 공문서잖아요. 100점도 아닌 빵점짜리를 100점으로 다 확보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선관위 공정한 이 시스템 평가 업무를 방해했으니까 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압수수색을 여러 번 당했다라고 했는데 그 거짓말. 선거 관리 관련해서 압수수색 당한 게 없어요. 이번에 그렇게 딱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번 선거 관련 압수수색이 한 번 있었어요. 포항에 QR코드 있는 투표지가 사용 총선에 나왔는데 그 관련해서 조사를 하려고 영장을 한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시도 그냥 수사 중계가 되었어요. 수사 중계됐는데 선관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4년 전 투표지를 누가 집에 가지고 갔다가 4년 만에 다시 와가지고 집어넣었겠죠? 라고 해서 보고서가 들어가가지고 다행히 이번에는 진짜 한번 압수수색 해가지고 했습니다. 딱 한번 4년 전 투표지에서 지문 감정을 해봤더니 선관위 직원의 지문만 있고 일반인의 지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범인은 선관위 직원이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중지 일단. 네. 해킹 전후에 선거 통계 시스템 데이터 항목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에 4월 24일 날 선관위가 뚫렸다고 해가지고 뚫렸다고 했는데 또 보니까 애들이 또 바꿔치기를 한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걸 봤더니 이쪽에는 해킹 전에 다 있었던 건데 해킹 후에는 없어진 게 국내 선거인 수, 그 다음에 제외 선거인 수, 이걸 구분하는 이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선상 투표, 이것도 없어요. 이 항목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전체 선거인 수에다가 그냥 뭉쳐버린 거죠.
제외 선거인 수가 몇 명, 선거인 수라고 하는 건 유권자 수예요. 투표한 사람이냐 안 한 사람이냐 아니고 유권자 수거든요. 유권자 수는 분모값인 거예요. 투표율이나 뭐 무효 투표율, 율을 계산하는 기본값이에요. 이 값은 변경하면 안 돼요. 변경돼서는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요렇게 지금 바꿨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제외 투표율을 산정할 수가 없게, 나중에 검증할 수가 없게, 그 다음에 지금 대수율 법칙 문제가 있다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계 분석 결과 발표를 해도 우리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할 수가 없어요. 국내 선거인, 제외 선거인이 명확한지 안 한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뭉쳐버리면 확인할 수 없죠. 선관위는 계속 자료를 최소 단위로 분할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더하고 저렇게 더해서 검증할 수 있는데 이걸 자꾸 뭉치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도록. 그 간의 사전 투표함 같은 경우도 뭐 5개에서 10개 정도 있거든요. 그냥 하나로 그냥 묶어버려요. 근데 이제 개표 진행표라고 이렇게 하나 이걸 한번 분리를 딱 해보니까 1통도 7대3, 2통도 7대3, 3통도 7대3, 1, 2, 3, 4, 5, 6, 7, 8, 9, 12 전부 다 뭐 한 7대3 뭐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한 거예요. 전국에서 어디서나 날라오는 투표함이 모이니까 얘도 7대3, 얘도 7대3, 얘도 7대3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자각하지 못하게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제 국민투표나 이런 걸 또 문제제기를 하니까 아예 뭉쳐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국민 기만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도자료를 내서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요. 그러면 이런 보도자료를 모든 언론들이 담고 있죠. 저도 공무원 해봤지만 모든 공무원 보도자료에는 책임자, 담당자 다 있어요. 유독 없는 데가 어디냐? 선관위는 담당자 이름을 하나도 안 씁니다.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책임자 쓴 사람 누군지 몰라요. 왜? 다 거짓말이니까 책임 추궁을 하면은 면피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제외선거 문제가 있을 때도 전화해서 물어보면 선거과에다가 물어봐라. 선거니까. 그러면 제외선거에 대해서 자료 데이터가 이해 안 간다. 그러면 제외선거과에다 물어봐라. 서로 핑퐁 치다가 나중에는 전혀 답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끔 신뢰할 수 없는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의심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선관위가 어떤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느냐. 여러 문제들 봤더니 그냥 사무원의 단순한 실수다. 그 다음에 투개표 장비의 사소한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실수 맞다. 실수 맞아. 근데 이건 이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거는 투표지 분류를 했더니 뭐 100장 중에 7장이 이상하게 분류가 됐는데 이 장비가 좀 이상해. 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실수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저는 선거 실수위원회라고 하는데 왜 얘들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실수래. 실수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제 친구 검찰 직원이 그러더라고. 야, 우리는 사소한 실수만 해도 경위서를 쓰고 징계도 받고 한다. 근데 선관위는 그런 게 있냐? 그래서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선거 관련 실수, 당신들이 그렇게 많이 100번, 1000번 말한 실수에 대해서 진상조사, 그다음에 징계 같은 걸 한 적 있느냐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답을 했냐면 소쿠리 투표 사태 때만 일부 있었고 나머지 대해서는 답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안 했다는 얘기겠죠. 그마저도 소쿠리 투표 때 워낙 시끄러워지니까 징계를 해가지고 좌천시켰다가 복귀시켰죠. 그때 그 기사 보였죠. 실수라는 말로 면피를 하고 있는 것뿐일 뿐이지 이것은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보험 들었죠.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아예. 소송 걸고 고발 고소를 하면 변호사비를 보험료로 나누는데 여러분 혈세가 선관위 직원들의 보험료로 쓰입니다. 저희가 전국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가. 관내 사전투표 있잖아요. 관내 사전투표 전체를 봤더니 254개 선거구 중에서 투표용지 발급수가 하고 그 다음에 개표소에서 나온 투표지수 이건 같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불일치한 것이 몇 군데냐. 254군데 중에서 233군데 92%가 달라요. 이런 선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단순한 실수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30만 이상의 투개표 관련 종사자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인원을 세는 인원은 공식적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윤여석 과장한테 우리들이 당신들이 세세요 이랬더니 제가 셀게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는 것도 방해하는데 이번엔 자기들이 세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다른데 선관위는 어떤 영상을 내냐면 이런 영상을 내는 거죠. 사전투표는 전혀 선거일 투표하고 다르지 않다. 조작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언론사한테 홍보를 시켜요. 그럼 언론사는 이쪽에 홍보 비용을 받으니까 선관위를
깔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이 지금 당일 투표고 사전 투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당일 투표는 이렇게 일련 번호 있으니 이걸 찢었는데 사전 투표는 일련 번호 사람 눈으로 볼 수 없게끔 되어 있고 바코드고 여기 일련 번호도 없고. 당연히 이 바코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이거 갖고 이게 몇 번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는 5568번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앞만 보더라도 이게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바코드로 바꿀 때 검토 의견서에는 일련 번호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투표지에는 이제 일련 번호를 떼버리거든요. 네. 왜냐? 이거를 보내면은 사람들이 너 끝번호 뭐야? 너 끝번호 뭐야? 해가지고 수기로 숫자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걸 예측하지 못하게끔 네.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빼버립니다. 이런 거 자체가 그냥 부정선거 하겠다는 거예요. 1년 번호 붙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바깥에서 병행 보세요. 다 1년 번호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진짜 법을 어기는 거. 둘 다 도장이 있죠. 이 도장이 누구 도장이냐? 법에는 투표관리관 자신의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기 도장. 자기 도장은 뭐예요? 자기가 제작하고 투표소에서 도장 찍고 집에 가져가는 게 자기 도장이죠. 선관위가 만들어주고 투표소에서 찍으라고 하고 나중에 선관위한테 반납하는 도장. 이게 자기 도장입니까? 아니죠. 자기 도장이 아닌 걸 찍으면 어떻게 해요? 투표용지하고 투표 도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짜투표지를 만들 수가 있죠. 자기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투표관리관은 투표 마감 후에는 가짜투표지 만들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종이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도 투표 마감 후에는 이 투표관리관에 도장이 없기 때문에 이 가짜투표지를 만들 수 없죠. 근데 선관위는 이것을 법에 투표관리관에 자신의 것을 찍으라고 하는 것을 어기고 선관위가 만들어준 도장을 찍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잘못인데 이걸 아예 서버에다가 올려놓는다. 이거는 프린트를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일 투표지도 저런 식으로 개인 도장이 아니라 저런 걸 하다 보니까 당일 투표지도 날인을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가짜 투표지들이 있는 거예요. 다만 사전 투표는 그 수가 엄청 많고 당일 투표도 상당히 있다. 자, 근데 선관위가 이제 우리가 뭐 야바이꾼들은 다 이제 도구나 이런 걸 트릭을 해요. 살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뭐냐면 이렇게 자기 도장에 대한 이 샘플을 그냥 이 사람 차순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도장이죠. 여기 어떻게 대명사동 제1투 이런 자기 도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입장에서는 보면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만드느니 선관위가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동의서를 쓰는 거예요. 원래는 4.16 때는 저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지적을 하니까 이름을 넣었고 그리고 동의서도 그 이후에 받는 절차를 만들었어요. 도장을 찍게 하면 되는데 이상한 또 절차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불법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법에는 공직선거법 157조, 공직선거법 158조에는 투표관리관, 그다음에 사전투표관리관은 자기 도장을 찍으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그러면 자기 도장을 안 찍으면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무효투표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효투표라고 공직선거법 179조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규의 투표지는 뭐냐?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 정규의 투표용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법에서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거, 자신의 도장을 찍지 않은 건 뭐예요? 무효투표라는 거죠. 2020년에 했었던 것도 다 이런 무효투표를 조장한 거예요. 선관위가. 그래서 제가 자꾸 부정선거를 하려고 시스템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법적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대관식 5번 투개표 퍼포먼스를 우리 예쁘 회원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좀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프랑스식 투명 투표함입니다. 원래는 여기 안에 미리 들어있으면 안 되는데요. 그거 없다고 생각해 주시고 바로 네, 앞으로 투명하게 다 보입니다. 넣을 때마다. 네, 봉투를 한 이유는 이제 비밀 투표 원칙 때문에 투명 투표함이면 혹시라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봉투를 사용했고요. 5번 투개표 시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 투표용지를 묻습니다.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투표용지를 열어서 확인하고 건네주면요. 기호 2번 최윤희. 정자로, 자리를 정자로 칠판에다가 붙습니다.
기호 1번 안민석. 성관이가 났으니까 저희가 났으니까. 기호 3번 이규희. 지금 보셨듯이 투표함을 보관하거나 이동하는 그런 절차 없었습니다. 다 당일 투표이고요. 투표장이 바로 개표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표함이 며칠 동안 보관되면서 조작될 위험도 없고 아니면 투표함이 막 이동되면서 아까 말씀하셨죠. 우편 투표면 뭐며 다 깜깜이라고 하셨는데 그럴 우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대만 모범 투개표 시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관위에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단장 선거, 초등학교 단장 선거 딱 그 수준의 선거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국민을 속이지 않고 정말 단순하고 솔직한 그런 투표를 원한다. 투개표를 원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로써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공명선거 화이팅! 예뻐 화이팅! 여러분 오른손을 드십시오. 부정선거 예프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프 화이팅! 박주현 TV 화이팅! 전환길 선생님 화이팅! 노태학 씨! 이거 사시려고 가입하신 거 아니에요? 3799 이거 그건 아니신 거예요? 네, 하나하나 09요? 네. 혹시 어떤 거 사셨어요? 이거 키는 지금 9,000원이고요. 티셔츠는 25,000원.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